자, 이제 부등식은 너무 쉬웠죠? 2차 부등식 단원부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중요하고 그냥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랑 그러니까 계속 뒤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일단 단원명이 2차 부등식이거든요. 일단 이름만 봤을 때는 어떤 식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그냥 분명히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형을 쓰라고 하면 ax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 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a가 뭐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가장 큰 차수가 2차가 돼야 하니까. 근데 얘는 앞에서 풀었던 부등식이랑 완전 달라. 앞에서 오늘 시험도 봤지만 앞에서 풀었던 부등식은 분명히 니네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했었거든요. 뭐 양변에 뭘 똑같은 걸 더한다든지 뭐 뺀다든지 뭐 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부등식의 해를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x 범위를 구한다는 사실은 안 변해. 모든 부등식의 풀이는 일단 x의 범위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의 풀이 자체가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더하고 빼고 한다고 해서 x 범위가 나오지 않아. 절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요 무조건 함수화예요. 앞에 있던 단원 뭐랑 비슷하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화의 관계 기억나? 그건 모든 학교의 시험범위였죠. 거기 단원을 니네가 잘 이해했다면 여기도 잘 받아들일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화의 관계가 뭐였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풀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교점이라고 나오는 걸 방정식의 해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했고 그 다음 방정식의 해로 구했던 거를 교점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야 했거든요. 그게 여기랑 비슷해. 얘도 내가 함수로 해석할 건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를 비교해서 이때 y값이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그때의 x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한다면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랑 그리고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돼. 지금 y의 값들이잖아요. 지금 y랑 같다는 뜻인 거 보이시죠? y의 값이 더 크다는 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y의 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큰 거잖아요. 그 y 값이 위에 해당되는 x 값들의 범위를 써줘야 돼. 자, 함수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필수입니다. 그래프가. 내가 일단 아무거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할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 거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거를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렸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식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다음 y는 0을 그릴 거거든요. y는 0은 무슨 함수예요? 이거 x축이거든. 모든 함수를 그릴 때 x축을 다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x축과의 관계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예시로 들으면 이렇게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위치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뜻이 이건 거야. 자, 이 2차 함수랑 x축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는 범위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 해당된 x범위는 뭐냐면요. 이쪽이에요. 이 y값들에 해당되는 x값들을 보면 다 이쪽에 나오는 거잖아. 2점일 때 x값은 요 점이고 2점일 때 x값은 요 점이고 2점일 때 x값은 요 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 점들을 기준으로 요 양쪽에 x의 범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 범위를 쓰려면 뭐가 기준이냐면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범위를 쓸 수 있다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x절편이라고 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요, x절편이라고 해요.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다가 네, 0 넣어서 구해요. 모든 함수가 다 그래요. 1차 함수에서 니네 배웠던 거 여기 또 쓰는 거야. 다 y에다 0 넣어서 x절편 구하는 겁니다. y에다 0 넣어볼게요. y 0 넣으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냥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내가 얘를 풀어서 만약에 x값을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이때 x값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 해를 뭐라고 쓰냐면 알파보다 왼쪽에 나온 x값들의 y값이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고 베타보다 오른쪽에 나온 x값들을 대입한 y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x의 범위를 써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단 작거나 왼쪽에 있는 거니까 베타보단 크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0 이하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요 부등식의 해석이 밑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된대요. 밑에 있는 범위,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랑 그 다음에 같은 교점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x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볼게. 그림마다 다르겠지만 식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얘는 뜻이 이거예요.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라면서 밑에 해당되는 건 여기잖아. 이때 해당되는 x값들은 여기입니다. 그죠? 요 y값의 x값 이거고 요 y값 x값 이거 요 y값 x값 이거잖아. 여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같은 것까지 된다면서 x축과. 그래서 그 같은 점은 요 점이랑 요 점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x절편이 기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절편을 또 구하는 거야.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고? 네, y 엮는다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엮는다고. y자리 엮는다고. 그래서 그때 x값을 또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만나는 교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밑에 있거나 같은 범위인 거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x값을 알파 이상 베타 이하다라고 표현해주면 부등식을 푼 거야.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끝인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너무 중요하니까 A단계를 좀 예시로 좀 보겠습니다. 자, 895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바뀌었으니까 자,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화 하자고 했잖아요. 895번을 내가 다시 함수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y는 x제곱 더하기 2x-8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밑에 있거나 같게 되는 그때 x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 2차 함수를 이제 그릴 거야. 그러니까 니네 앞에서 바로 앞에서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도 했잖아. 그치? 2차 함수 그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리냐? 추계방정식도 구하고 꼭지점 좌표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일단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내가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내가 얘를 완전 제곱 바꾸면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뭐 1차 함수의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하면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볼에다가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을 거고 y는 0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x축. 그럼 x축은 분명히 이거보다 위에 있겠네. 얘가 음수니까. 그래서 x축 그리면 x축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그 다음 해석을 해보면 얘가 더 밑에 있거나 같은 범위니까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같은 거. 이렇게 되겠지? 밑에 해당되는 x값들은 요 만나는 교점들의 사이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범위를 쓰려면 얘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y 0 넣는 거야. 2x-8은 0 이렇게 쓴 다음에 2차 방정식이잖아요.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하고 그때 교점을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범위를 써주면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제대로 푸는 법부터 좀 간소화를 할 건데 니네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내가 많은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한 그래도 아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2개 정도 보고 이걸 하나 보면서 느꼈나 모르겠는데 지금 얘는요 앞에 거랑 다르게 꼭지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련이 없어. 왜냐면 나는 분명히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꼭지점은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분명히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x축과 만나는 교점 그게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그 기준이 되는 x값들이 중요한 거야. 그냥 그래프 개형만 알아도 돼요. 일단 그래프 개형만 알려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래프 개형만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판별식을 쓰자. 판별식을 쓰면 내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인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 있어. 내가 사실 요게 필요 없고요. 꼭지점이 필요 없고요. 단순히 그냥 판별식만 써도 돼요. 판별식 써서 얘들아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2군데서 만나는 거지. 교점이 2개인 거죠. 그죠? 판별식이 0이면요? 네, 교점이 1개인 거예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요? 네, 교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그리라고 하면 내가 얘를 그리라고 하면 꼭지점을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판별식만 쓰자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네? 뭐 계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양수잖아요. 판별식 썼는데 양수라는 건 몇 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야? 네, 2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그냥 X축 띡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린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가 더 밑에 있거나 같은 거니까 이때 교점만 구하면 되겠다 해서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넣어야지 해서 X제곱 더하기 2X-8은 0이라고 또 쓰고 X 플러스 4에 X-2가 0이니까요.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 밑에 있게 한 X 범위는 분명히 교점들의 사이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X 값들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다라고 써버리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점점 감소할 거거든요. 잘 봐. 일단 그러면 있잖아. 니네 X제곱 더하기 2X-8이 0이야라는 범위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판별식만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니까 알겠지만 똑같은 걸 2개 풀어보니까 알겠지만 여기서 어차피 여기다가 는영 붙인 다음에 X절편 구할 거 아니냐? 그치? 여기다 는영 붙인 다음에 계속 X절편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맞죠? 그럼 그냥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면 그냥 여기다 그냥 해버리자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능량 붙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X값이 2개 나온다는 게 결국 2점에서 만난다는 소린 거잖아요. 판별식 쓸 필요도 없고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판별식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야. 이 상태로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4에 X-2가 0이하네? 그죠? 그럼 분명히 여기다 능량 갖다 붙이면은 마이너스 4랑 2가 X절편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2점에서 만난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치? 내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2점에서 만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해버리고 그냥 아볼에다가 분명 X수가 2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로 나오겠네? 그 다음 그냥 해석만 해버리자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요. 안 되는 애 써야지.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써서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 그치? 꼭지점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된다면 굳이 판별식을 쓰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자는 거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무조건 2점일 테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2고 그 다음 0 이하인 범위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다라고 X범위를 구해주자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원래대로라면은 처음엔 그냥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X절편 해석해야 맞는 건데 내가 굳이 꼭지점까지는 필요가 없으니 판별식만 써서 그래프 개형을 알아도 돼. 근데 거기다 또 만약 인수분해가 돼. 그럼 판별식도 필요 없어. 판별식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린 다음에 이게 X절편들이 될 거니까 그냥 판별식 없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무조건 2점일 거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한 변을 0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 만약에 한 변이 0이 아니었어. 그러면 니는 결국 함수 2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러 2개 그리냐고. 내가 부등식이라는 건 2항에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을 0으로 만드세요. 일단 한 개만 그리자고. 한 변이 0이면 한 함수랑 한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변을 0으로 만든 다음 풀 거야. 0으로 만든 다음에 함수를 2개 그리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한 놈만 팰 거예요. 아래로 볼록만 완벽하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한 변이 0에다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만 만들 거예요. 다 이렇게만 만들어서 풀 겁니다. 잘 봐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자 896번 볼게요. 자 일단 내가 전제 조건이 한 변이 0에다가 아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한 변이 0인 건 맞아. 근데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함수 그리면 아래로 볼록 아니지? 이차계수가 음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할게. 그렇게 모양 만들기로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1이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도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그 표준형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 써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했잖아. 얘 지금 인수분해 되는 애인가요? 네. 여기서 바로 해버리자고요.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 했을 때 그게 X절편이니까 여기다가 3, 1에 1에 마이너스 밑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 능력만 갖다 붙이면 그게 X절편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 분명히 X수가 2점에서 만나고 있고 얘가 0이 되는 값들이 X절편인 거 맞죠? 그래서 하나의 X절편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네 3분의 1인 거고 여기 얼마인 거예요? 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물어보는 거 맞죠? 위에 있게 하는 범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맞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X값들은 이쪽에 나오거나 이쪽에 나오는 X값들인 거 맞지? 그래서 그때 X범위를 쓰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도 지금 한 총 한 4개 정도 봤으니까 우리 아볼만 패기로 했지? 한도만 패기로 했잖아.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보잖아. 교점들의 양쪽에 나와요. 작은 애보단 작거나 큰 애보다 크다. 양쪽 값. 작은 범위 물어봤잖아? 아까 전에 좀 전에 하던 895번이 작은 범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교점들의 사이에 나와요. 작은 범위 물어보는 거니까. 아볼이 0보다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이에요. 이게 니네 바로 앞에서 부등식 절대값 1개짜리 외운 거 기억나? 그럼 똑같아. 절대값 1개짜리가 어떤 수보다 커. 그럼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양쪽 값이잖아.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면 양쪽 값이잖아. 그치? 작으면 사이 값이잖아. 그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에 나온다라고 기억했잖아. 그치? 그거랑 같이 외우세요. 그럼 둘 다 까먹을 일 없겠네. 걔도 절대값이가 좀 양수의 의미가 있죠. 좀 양수의 느낌이 있잖아. 양수지. 아볼도 양수의 느낌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애니까. 걔도 양수죠. 그래서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절대값 1개짜리가 어떤 수보다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이었던 것처럼 아볼이 0보다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입니다. 알겠어? 그럼 잘 봐. 이거 외웠으면 좀 풀기가 쉬울 건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가 0 이하래. 이거 2차 부등식 풀 때 인수분해 되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했죠?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숫자가 뭐야? x 마이너스 2. 그렇지. x 마이너스 3이 0이 이렇게 되겠네? 아볼이 0 이하인 번 물어봤다니까 얘들아.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사이 값 나와. x절편들의 사이에 나온다고. 등호 있는 거 보니까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때 x범위 뭐라고 써야겠어? 2 이상 3 이하라고만 써주냐는 거야. 이해했나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1이 0 이상이래. 자, 인수분해 되는 애입니다. 그럼 바로 해버리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7이 0 이상인 걸 물어보는 거지? x보다 위에 있는 범위 물어보는 거야? x절편들이 양쪽에 나오는 거 맞을까요? 아볼이 0보다 크니까 양쪽 값이야. 이거 범위 뭐라고 써야겠어? 마이너스 7 이하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외울 거예요. 처음에 내가 제대로 푸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좀 간소화하는 거, 판별식이나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 양쪽 값, 사이 값 이걸 외워서 풀 거야. 그냥 내가 니네한테 그냥 얘들아 이거 양쪽 값이야, 사이 값 이렇게 하면 니네도 기억이 안 남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온 건지 봤으니까요. 이제 외워주세요. 아래로 볼록만 이렇게 외울 거고 위로 볼록은요 그냥 이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아볼로 싹 다 바꿀 생각해. 알겠죠? 아볼이 0 이상인 범위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x값도 이쪽에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는 y값도 여기 x값 여기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교점이 양쪽에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 응? 자, 밑에 것들도 좀 볼게요. 897번이랑 898번. 밑에 거 더 있었네. 일단 이거 볼게요. 자, 897번 봐봐 얘들아. 인수분해 되는 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말했고 아볼에다가 한 변이 0인 것까지 전혀 문제 없네요.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저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맞아. x-4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다네? 일단 이거는 좀 전처럼 교점이 2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그림 한번 그리세요. 꼭. 이거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꼭 그릴게. 얘 아래로 볼록에다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고 있는 애야? 그렇지. 얘는 한 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교점이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해석 좀 할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물어봤구나. 일단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다 위에 있지? 다 위에 있어? 아니지? 4 빼고. 일단 얘는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같은 거잖아. 위에 있는 x만 물어봤는데 4 빼고 나머지 뭘 넣어도 다 위에 있거든요. 4만 빼고. 그래서 이때 해를 뭐라고 쓰냐면요.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씁니다. 2차 부등식은 앞에 부등식은 그냥 x 범위로 해가 나오잖아요. 특수한 경우는 x의 개수가 0일 때만 특수한 해를 논하는 거였잖아. 근데 2차 부등식은요. 애초에 함수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 얘는 범위 자체가 다양해서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4 빼고 모든 실수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뭘 대입하든 간에. 뭘 대입하든 간에 y값 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해를 쓰기도 해요. 또는 아니면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범위로도 표현할 수 있어. 4 빼고 모든 값을 표현하려면 범위로 뭐라고 써야 될까? 4. 4보다 크고? 맞아.
x는 4 미만이거나 또는 x는 4초가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4만 빼고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한 거야. 4만 쏙 뺀 거지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898번도 볼게요. 898번도 지금 한 변이 0인 거 맞을까요? 아니죠? 한 변이 0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겨주라고. 어차피 이항만 하면 되잖아. 4x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4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인수분해가 되는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했잖아. 인수분 되나요? 네. 얘 인수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x-2의 제곱이 0이야. 이거 맞을까? 그 다음에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냥 그림 그릴게. 해석이 좀 중요하니까. x축과 몇 군데에서 만나고 있어요? 한 군데. 그때 그 교점은 뭐예요? 네, 2예요, 2.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범위 물어봤어. 일단 밑에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없잖아. 같은 건 있나요? 네. 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같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2 이렇게. 방정식도 아닌데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수 있어. 딱 하나의 값으로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899번도 볼게요. 899번도 보면 얘들아 일단 한 변 0 맞냐? 아니지. 일단 아볼인 것도 맞아? 둘 다 안 되네? 그래서 일단 이항을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x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낫겠죠? 아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변이 0이면서 그 마이너스 x제곱 옆으로 이항하면 0보다 크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일단 인수분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했지? 그렇지. 판별식을 써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자고 했죠?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얘 판별식 쓰면은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x이니까 음수네? 얘들아 지금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x축과 몇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지? 0군데죠? 안 만나요. 그러려면 니네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게 붕 떠 있어야 돼. 그게 안 만나는 거니까. 요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0보다 큰 범위 물어봤잖아요. 그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야. 얘들아 x축보다 다 위에 있지 않아? 야 몰라도 다 x축보다 위에 있는데? 그럼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 이하인 범위를 물어봤어.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x축과 안 만나는 이 그림 그대로.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범위 물어봤는데 없죠? 하나도 없죠? 같은 것도 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네, 해가 없다가 됩니다. 한 문제가 더 있었네. 한 문제 더 볼게요. 이거. 900번. 자, 이것도 일단 한 변이 0인 거 맞아요? 아니죠? 한 변이 0 아니니까 이항해줘야 돼요. 전개해서 이항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2x 마이너스 4 x제곱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뭐 하자고? 판별식을 쓰자고. 판별식 쓰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음수라는 건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지? 붕 떠 있어야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 물어본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 해는 뭐예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일단 아볼 한 놈만 패자고 말했어. 그치? 한 변이 0이면서 아볼 하나만 외우면 아볼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어. x값 2개 나왔어. 아볼이 0보다 크면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 이건 빨리 인수분해해서 외울 거 빨리 외워가지고 빨리빨리 풀자고 말했고 그게 아니고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가 안 된 애들은 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된 애들은 판별식만 써서 그래프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해석만 잘해주자는 거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런 것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경 알겠어? 민수 알겠어? 윤신아? 괜찮은 건가? 이걸 잘 이해했으면 항상 니네한테 문제를 식을 주고 풀라고 하잖아? 그 다음 뭘 물어보는지 알아? 다시 식을 쓰라고 해요. 항상 거꾸로 물어봐. 원래 그래 수학이. 식 준 다음에 풀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번에는 해를 준 다음에 식을 쓰래. 자, 다행히 우리가 외운 애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외운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래. 아볼인 거죠, 아볼. 아볼인 거니까 충분히 식 쓸 수 있어. 일단 아볼이 사이 값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랑 7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마이너스 1이랑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x 절편일 거 아니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이랑 7을 x 절편으로 가지려면 분명히 그 2차 식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야겠어? x 플러스 1? 맞아. x 마이너스 7이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사이값 나온 거 보니까 0보다 큰 거 물어본 거야? 작은 거 물어본 거야? 그렇지. 이거였다는 거야, 식이.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초가 7 미만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자, 밑에 것도 볼게요. x가 3 이하거나 또는 5 이상이 나왔어요. 3이랑 5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분명히 x축과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갑자기 없던 숫자가 범위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생겨야 돼? x-3, x-5고 양쪽에 나온 거 보니까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등호는요? 붙여야겠죠. 여기 등호 붙어있잖아. 맞아요. 응? 자, x가 얘들아 5가 아닌 모든 실수래. 얘들아 이게 일단 좀 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들아 범위 안에 x값 5라는 게 나온 것도 이 숫자도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근데 한 개만 나왔어.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해? x-5에? 그래, 이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5 하나 나온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 다음 5 빼고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범위가 어떻게 생겨야 돼? x축과 비교했을 때. 맞아. 이걸 물어본 거예요. 5 빼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죠? 5일 땐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지.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이해했다면 요거 지금 식 세우는 거 좀 괜찮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 얘들아 지금 2차 함수에서 1이라는 건 전제 조건 다 똑같은 거야? 아볼이라는 거 다 똑같아. 알았지? 자, x가 마이너스 6. 이렇게 값이 나온 것도 보면 일단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기준이 되는 숫자야. 그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6의 제곱이었다는 거 분명히. 그 다음에 방정식처럼 값이 하나 나왔다는 건 x축과 비교했을 때 어때야 돼? 뭘 물어본 거야? 0보다. 맞아. 밑에 있는 건 없고 같은 거 딱 방정식처럼 한 개만 나오고. 이해하냐? 수학 괜찮은 건가? 유건아? 강호 괜찮나? 준서도? 다 괜찮아요? 채아 괜찮아? 얘들아 이게 있잖아. 2차 부등식이 단독 문제로는 안 나와 잘. 근데 이렇게 모든 풀이에 다 나와. 양쪽 값 사이 값 또 어떤 해를 갖는지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는 것까지 가야 돼. 알겠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잘 봐봐. 요거까지만 보고 좀 쉴 테니까 잘 봐봐요. 자, 내가 얘들아 외우라는 거 니네가 잘 외우면 되거든? 근데 이해하라는 것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욕심이긴 하겠지만 아니 왜냐면 외울 게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난 외울 필요 있나 싶어. 이건 난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여기 단어는 충분히 니네가 이 유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금 얘가 뭐 얘기하는 거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오잖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 자체가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야. 잘 봐봐. 2차 부등식 좀 이해했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야 돼. 항상. 모든 애들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얘들아 일단 아볼이어야 될까? 위볼이어야 될까? 일단 위볼은 x축보다 다 위에 있을 수 없냐? 일단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왜 안 돼? 그치. 얘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 아시죠?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 항상 위에 있다. 모든 값이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위볼은. 그래서 일단 모든 값이 위에 있다? 그 일단 무조건 아볼이에요.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그럼 아볼인 거 알겠어. 일단 그럼 이렇게 생긴 아볼은? 모든 값이 다 x보다 위에 있어? 아니지? 밑에 있는 범위가 생기잖아. 이거 아니지? 이거는? 이것도 안 되지? 이거 하나가 안 되잖아. 모든 값이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x축보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것만 되는 거네? 다시 말해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건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거죠. x축과 안 만난다는 건 판별식 d가 어때야겠어? 그렇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만 이해하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외운 애들도 있는데 난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0 이상이래. 항상. 모든 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된대요. 그럼 일단 아볼이야? 위볼이야? 이건 일단 무조건 얘도 아볼이죠. 위볼은 안 된다니까? 모든 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질 수 없다니까? 모든 값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건데.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그림 당연히 안 되죠? 모든 값이 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건데. 이게 접하는 건요? 되죠 이제 얘는.
위에 있거나 같은 것도 된다며. 얘 같게 만든 점 하나까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붕 떠 있는 거냐? 됩니다. 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 다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림 다 되는 거죠?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것까지 된다는 거야, 그지? 판별식 D가 어때야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등호 있는 거. 같다는 거. 그 다음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야 돼. 일단 지금 모든 값이 X보다 밑에 있어야 돼. 일단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은 안 돼요? 다 이렇게 밑에 있을 수 없냐? 왜? 이거 끝없이 위로 올라가. 일단 아볼은 모든 값이 밑에 있을 수 없어, 그지? 일단 위볼이야. 위볼이고 얘다 모든 값이 밑에 있으려면은 지금 요거 돼, 안 돼? 돼요. 이건? 이건? 안 되지. 이것만 되는 거지? X축과 안 만나는 그림이구나. X축과 안 만나려면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그렇지. 이해하는 거죠? 자, 이번에 마지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야. 모든 값이 다 0 이하래요. 자, 그럼 일단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 일단 A가 음수. 그리고 요 그림까지 되는 거 맞죠?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 이하가 됩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대표 문제 조금만 보고 쉽게. 괜찮지? 괜찮지 뭘. 조금만 봐. 자, 이거는 완전한 그 2차 부등식을 함수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얘 보면은 fx랑 gx 함수 값들, y 값들 곱해가지고 0보다 커져야 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맞아요. 부호가 같아야 돼요. 둘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거나. 맞아요. 일단 얘들아 fx랑 gx, y 값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아래로 볼록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고 위로 볼록은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거든. 니네 이 문제를 실수 안 하려면 그걸 조금 연장시켜서 그려놔야 돼. 아볼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위볼은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는 순간이야. y 값이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지? y 값이 양수인 순간 좀 표시해 볼게요. 아볼이 y 값이 양수려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요렇게 요거. 요게 아볼이 양수인 순간, y 값이 양수인 순간. 위로 볼록은 양수인 순간, x축보다 위에 있는 순간 여기죠? 맞아요?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같이 다 양수인 순간은 x값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b부터. 자, b일 때 얘 음수인데요? b일 때 아볼은 음수인데요? 둘 다 양수여야 된다니까?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0부터. 여기서부터 다 양수 시작이잖아. 어디까지? C까지야? D까지야? D까지죠. 이쪽은 다 얘 아볼은 여기서 0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아볼은 신경 쓸 게 없어. 위볼로만 보면 되잖아. 여기 순간에서 다 얘네 양수인 거 보여? 그럼 이때 X범위 있으면 0보다는 크고 D보다 작은 순간에서 둘 다 양수인 구간인 거야. 맞아요? 또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음수인 것도 볼까? 일단 위볼이 음수인 건 여기. 아볼이 음수인 순간은 여기 이렇게. 둘 다 음수가 되는 건 얘들아 시작이 어디부터야? 그렇지. A부터 시작이죠. 어디까지? B. B까지지. 파란색이랑 초록색 둘 다 X축보다 밑에 있는 순간. 그죠? 이해하고 있는 거지? Y값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것만 구분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만족한 X값을 쓰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인 거, 둘 다 음수인 거. 유형 2번은 뭐 전개해서 풀면 되고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유형 3번 절대값이니까 한번 볼까 그래도? 일단 절대값이니까 이거 2로 나눈 다음에 절대값이 한 개짜리잖아. 어떤 수보다 크대?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아유, 왜 그러는 거야. 양쪽 값, 사이 값. 양쪽 값이지. 그래서 양쪽 값으로 풀어도 돼. 그래도 다 풀려.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니네가 오히려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웬만하면 제대로 푸세요. 알았지? 제대로 풀라는 건 얘들아 절대값 딱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범위를 나눠야죠. 네, 그렇게 푸세요. 범위를 나누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겠죠, 그죠?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 이하일 때, 즉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얘들아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그대로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2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입니다. 나 지금 인수분해 되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했지? 인수분해 되죠? 뭘로 돼요? x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아볼이 0보다 작대. 양쪽 값 사이값. 사이값. 범위 뭐라고 써?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내가 절대값을 풀릴 수 있었던 건 분명히 1 초과라는 범위니까 풀릴 수 있었던 거죠. 공통 범위 구해주셔야 돼요. 공통 범위가 뭐예요? 1 초과? 그렇지. 여기서 해 하나 얻었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x-1이 음수인 거. 즉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순간은 절대값이 풀려질 때 어떻게 풀려지지? 맞아.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되면 해버리자고 했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네. 뭘로 되죠? x 플러스 2? x-가 0보다 작다. 아볼이 0보다 작다래. 양쪽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난 분명히 1 이하라는 범위니까 절대값을 풀릴 수 있었거든요. 공통범위 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초과? 그렇지. 일단 이 범위랑 이 범위 어떻게 하랬지? 그냥 합쳐버리랬지? 여기서 1 이어지는 거 보이냐? 그럼 최종 범위가 뭐겠어? 마이너스 2초과 4 미만이 이 부등식에가 됩니다. 유형 4번. 자, 일단 2차 부등식이 아볼인지 유볼인지 몰라 일단. 근데 0보다 작은 범위 물어봤는데 사이값 나왔어. 우리가 외운 거잖아. 0보다 작은 범위의 사이값이랑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잖아. 우리 아볼 외웠잖아. 아볼. 그치? 그리고 이 숫자들이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지? 얘 인수분해 했으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단 소리예요? 아이 A에 2차 한계수 1이라고 쓰면 안 돼 항상. A에 x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0보다 작다 이거였겠지? 일단 2차 한계수 1이라고 놓고 푸는 거 습관이다잉. 진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다 전개했을 때 상수항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이용하면 A값 나올 거예요. A값 구한 다음 다시 전개해서 B값 구해. 유형 5번. 자,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있어요. 얘 0보다 작다 했을 때 사이값 나왔네?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었겠죠.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생겼었겠어? A에 x-2 그렇지. 이 식이 바로 fx였다는 거네. 2차 한계수는 얘들아 사실 크기가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것 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f2x 플러스. 일단 f2x 플러스 1은 fx x자리에다 뭐 대입하라는 거야? 2x 플러스 1 넣으라는 거야. fx x자리에다 2x 플러스 1 넣으면 a에 2x 플러스 1 빼기 2니까 2x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2x 플러스 1 빼기 9니까 2x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요거 풀라는 거 맞죠? 다 전개했을 때 얘들아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죠? 최고치 한계수가 4ax제곱인데 4a면 양수잖아. a가 양수니까. 맞아요? 아볼이 0보다 작다래. 양쪽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그리고 x절편은 얘가 0이 된 x값 얘가 0이 된 x값인 거야. 그럼 니네 해 뭐라고 쓸래? 2분의 1보다 크고 맞아.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지금 좀 쉬었다가 자, 유형 6번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를 내가 세려면 범위를 써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억지로 이제.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x? 맞아. x 플러스 루트 3k x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합니다. 안 그럼 범위 못 써요. 잘 보고 있나? 이렇게 써야 돼. 아볼 0보다 작다래. 나경아 양쪽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써야 돼요. 그럼 범위 뭐라고 써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3k보다 크고 루트 3k보다 작다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루트 3k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지 않겠어? 그죠? 그럼 얘네들의 사이에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정수가 7개 된다는 건 여기 1, 여기 2, 여기 3까지 들어와야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총 7개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4는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물어보는 게 앞에 있던 1차 부등식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3보다는 크고요. 루트 3k가 4보다 작습니다. 자, 루트 3k가 아니라 나 지금 범위 안에 3까지 포함해야 돼. 루트 3k가 3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좀 알잖아, 그지? 4는요? 됩니다. 얘가 4가 돼도 4 미만이라는 범위 안엔 3까지 정수 포함합니다. 그죠? 오케이. 양변제곱하면 얘들아 부등호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같은 부호는 안 바뀌어. 아니다. 양수는 안 바뀌어. 음수는 바뀌어. 그지? 양변 3으로 나누면 3보다 크고 3분의 16 이하.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들 더해주세요. 유형 7번. 자, 2차 부등식이요. 해를 한 개만 가져야 된대. 해를 한 개만. 일단 지금 내 0 이상인 범위 물어봤는데 해가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 방정식처럼. 그럼 일단 아볼일까? 위볼일까? 아볼. 자, 아볼이 0 이상인 거 물어볼게. 일단 이렇게 생기면 아볼의 해는 몇 개예요? 왜 이러는 거야? 몇 개예요? 0 이상인 범위? 모든 실수. 이거는 0 이상인 범위. 모든 실수지? 이렇게 생기면 0 이상인 범위 양쪽 값 나오지? 그러니까 해가 한 개만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 아볼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보면요. 무조건 값이 많이 나와요. 최소 범위로 나와요. 최소. 값이 한 개만 나올 수 없어요. 아볼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니까? 최소 범위로 나와. 안 그러면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일단 해가 한 개만 나려면 아볼은 아니야. 아볼 아니고 위볼이어야 돼요. 알겠어? 일단 위볼이니까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돼.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위볼이어야 돼. 그리고 0 이상인 걸 물어봤는데 해가 딱 한 개만 나왔다는 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0보다 큰 범위로 나오는데. 이거 돼? 안 돼? 되죠. 이거야말로 0보다 큰 범위는 없고 같은 거 딱 하나 있는 그런 모습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요. 안 되죠. 이건 아예 0 이상인 범위가 없잖아. 접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는 거 한 군데서 만난다는 거고 판별식 d가 어때야겠어? 맞아. 0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합니다. 4로 나누고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제곱해서 9 되는 게 뭐야? 불마? 3. a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마이너스 5. 근데 둘 중에 뭘까요? 왜요? 그렇지. 위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마이너스 5밖에 안 돼. 알겠어? 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 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일단 2차 부등식 해가 있으려면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위볼은 해 없나요? 0보다 큰 범위? 있을 수 있어요? 위볼이 0보다 큰 범위 있을 수 있냐고? 있죠? 아볼도 되고 위볼도 되잖아. 그러니까 논아서 봐야지 이런 거.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아볼이 양수면, 그러니까 아볼이면 일단 이렇게 생긴 거 0보다 큰 범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0보다 큰 범위 있는 거야? 아볼이잖아? 그럼 무조건 있어요, 해는. 아까 말했잖아. 0보다 큰 범위 무조건 나온다니까? 아볼은 무조건 0보다 큰 범위 있어요. 그래서 A 자체가 양수, 즉 아볼이 되면은 무조건 해는 있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근데 위볼일 때 보겠습니다. 자, 위볼일 때는요, 0보다 큰 범위가 나오려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접하는 거는 안 되지? 0보다 큰 범위 나와야 되니까 이것만 되는 거 맞죠?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 맞아요?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죠? 이건 판별식 써야 돼요.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일단 이거 인수분해 한 다음 0보다 크니까 양쪽 값이 사이 값이야? 아니야. 일단 니네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내가 지금 말해주려고 하거든? 일단 이거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지. 이거 아볼이야 위볼이야? 이거 위볼이잖아. 우리가 외운 거에 반대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아볼로 내가 만들어주자고 했지. 그래서 2차 한계수는 무조건 양수로 바꿔. 알겠어? 마이너스 4를 양변에 나누고 시작해. 꼭! 안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범위 진짜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눌게요. 그러면 부등호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 다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건 A에 관해서 아볼 맞습니다. 그지? 0보다 작다래.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4의 값.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0보다 작은 범위 풀고 있었으니까 공통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거나 또는 아볼이면 무조건 해가 있어요. 이게 A의 범위야. 해를 갖게 하는. 이해했나요? 유형 9번. 자, X값에 관계없이 얘들아, 이거 말로만 할게. 얘들아,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모두가 다 0보다 작아야 돼. 싹 다 작아야 돼. 일단 아볼일까 위볼일까? 위볼. 그치? 일단 A 음수. 그 다음 모든 값이 0보다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이하야 작다야? 작다죠. 0 이하 안 됩니다. 같은 거 생기면 안 돼요. 모든 값이 다 밑에만 있어야 돼. 둘 다 해서 A 범위 구해줘. 위볼 이대로 봐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아볼로 봐도 되는데 이제 위볼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그냥 위볼로 볼게요. 자, 위로 볼록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가 없었으면 좋겠대. 그럼 위로 볼록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가 없으려면 이거 접하는 건 돼? 안 돼? 이렇게 접하면 0보다 큰 범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기면 해 없는 거 아니야? 되네. 이거는 되지. 두 개 그래프로만 생기면 0보다 큰 범위만 안 생기면 된다니까. 한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 이하. 판별식만 써주면 돼. 유형 11번. 자, 이건 좀 특이해요. 범위가 주어지면 좀 특이해. 잘 봐봐. 자, 얘들아 2 이상 5 이하라는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일단 얘들아 문제부터가 위볼이 모든 값이 0 이상일 순 없지. 근데 범위가 주어지면 또 그 말이 달라져. 얘들아 얘는 있잖아. 앞에 2차 부등식이랑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니네 있잖아. 이 범위가 딱 주어졌을 때는 이 범위가 그래프에서 추계방정식보다 오른쪽이지 왼쪽인지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가 앞에서는 추계방정식 꼭지점 이런 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 문제는 필요합니다. 범위가 어딘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추계방정식을 좀 표시를 좀 할게요. 얘에다 이렇게 위볼에다가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맞아.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추계방정식이 얼마예요? 1. 그럼 내가 딱 얘들아 범위가 2 이상 5 이하만 보라고 했지? 자, 2 이상 5 이하만 보면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네. 2 이상 5 이하. 여기만 보라는 거 맞죠? 일단 범위가 주어지면 이거 범위 말고 딴 데는 그냥 지워버려도 돼. 필요 없어. 딴 데 필요 없어. 그냥 없어도 돼. 나 여기만 보는 거야. 이 노란 색깔만. 이 그림을 봤을 때 모든 값이 이 그림에서 다 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시험범위였으니까 2 이상 5 이하에서 니네 이 그림에서 가장 최소인 값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5일 때 나오지. x가 5일 때. 일단 5일 때 값이 0 이상이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최소인 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0 이상이겠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5, 가장 최소인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5 대입할게요. 5 대입했을 때 y 값인 거니까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범위에서 가장 최소인 게 0 이상이니까. 그럼 이 k가 15 이상, k가 2분의 15 이상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최소값 구하시면 되고요. 유형 12번.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대요. 위쪽에 있다는 거 y 값이 크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 2차 부등식을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 자, 요 부등식 이제 다시 해석이야. 요 아볼이 0보다 작은 범위 딱 풀었는데 1초가 3 미만 나왔대요. 그럼 저 1이랑 3이랑 숫자 괜히 나온 거 아니지? 얘 인수분해했으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야? x-1? 그렇지. 이거 전개하면 a, b 구할 수 있겠죠? 네. 유형 13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요. 일단 부등식부터 세우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mx 마이너스 8. 다 한 변 넘겨야 되지 한 변 0이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 플러스 9가 0보다 커. 얘들 아볼이 0보다 커야 돼 항상. 그럼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그래프 기형이 붕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쓰면은 M의 범위 나옵니다. 네. 0
14번 이거 뭐 범위 쓸 수 있을 거. 유형 15번도 연립자 들어가면 애들 뭐 구해줘야 되지? 유형 14, 15 한번 해보시고. 유형 16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연립자 들어갔으니까 공통범위 구하는 거 맞지? 첫 번째 범위부터 풀게. 인수분해 되면 그냥 바로 해버리자고 했죠? 첫 번째 범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야. 아볼이 0보다 작다니까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사이 값. 범위 뭐라고 써? 마이너스 1초가? 그렇지. 이거랑 그 다음 얘들아 지금 아볼이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인 건 알겠는데 A가 큰지 E가 큰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근데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했을 때 해가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이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이 나왔다는 건 일단 마이너스 1초가는 여기서 나온 범위인 것 같고 2 미만은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럼 위에 거겠어? 아래 거겠어? 아래 거죠. 이건 미만이 안 나오잖아. 이거여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잘 봐봐. 자, 그럼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라는 범위랑 첫 번째 범위랑 A초가 2 미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공통범위로서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이 나온 거죠. 잘 보고 있어? 잘 봐. A가 마이너스가 일단 왼쪽이니까 작아야 돼. 둘이 같은 거 돼요? 안 돼요? 얘 내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랬지? 넣어보랬지? 넣어볼게요. 얘네 공통범위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 나오나요? 네. 같아도 되네요. 같아도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 되네요. 맞냐 민서야? 그래 둘이 같아도 됩니다. 이 등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응? 유형 17.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3개래요. 자, 연립부등식이랑 뭘 구하는 거라고 얘들아? 공통범위.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하자. 뭐로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0이야. 아볼이 0이 하래. 양쪽 값 사이값 뭐라고 써? 2 이상 6이하가 첫 번째 범위고 그 다음 밑에 것도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뭐로 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곱해서 a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범위가 1 이상 a 이하거나 아니면 a 이상 1 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걸 만족한 정수가 있다는 게 일단 공통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일단 공통범위 있어. 잘 봐봐. 첫 번째 범위는 2 이상 6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봐. 니네 있잖아. 얘가 a 이상 1이 하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공통범위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 밑에 범위 무조건 안 돼 일단.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둘 다 된다 그럼 둘 다 나눠서 푸시면 돼요. 모르면 나누는 거야 알지?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거 되니까 1 이상 a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이 공통범위 여기 나온 거 보여요 여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3개 나와야 돼. 그치? 일단 여기 범위 안에 일단 2는 포함되는 거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3, 4까지. 5는 바깥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 했던 거 연습한 거랑 똑같다잉. 4보다 크고요. 5보다 작아요. A랑 4랑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잘하네. 얘가 4여도 2, 3, 4 포함이지? 5는? 안 돼요. 이게 A 범위. 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저거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자, 얘들아 일단은 근데 삼각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삼각형이 될 조건이 뭐예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뭐라고? 긴 변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알았지? 셋 중에 가장 긴 변이 뭘 것 같은데? 무조건 2x 플러스 1이겠지. x가 양수인데 거기다 2배하고 1 더한 게 제일 크겠지. 만약에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가장 긴 변이 뭘지 모르니까. 알았지? 근데 얘는 확실해? 가장 긴 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같아도 안 돼. 이거랑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얘들아 직각은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야 되는 게 직각이고 둔각은요? 이게 같다면 직각이야. 둔각은? 긴 변의 제곱이 커야 돼. 맞아. 이거야 이거. 작으면? 긴 변의 제곱이 작으면? 이거. 이건 예각삼각형.
알겠지?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아래 공통범위 구해. 이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는 거 아시죠? 2차 방정식 그거 쓰면 2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개념 할게요. 자, 내가 지금 앞에서 했던 개념과 대표 문제는 그냥 2차 부등식의 풀이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작성이랑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죠? 외울 건 양쪽 값 사이 값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직접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은요. 원래 2차 부등식에는 없었던 유형이거든? 근데 이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2차 방정식에 있었는데 이게 뒤로 빠졌어. 왜냐면 이 내용은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게 맞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2차 부등식 없애면 너무 문제가 범위 쓰는 게 너무 쉬워져.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뒤로 뺐어요. 내 생각이야. 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니네가 일단 이해를 하고 외울 것 좀 외우자고요. 자, 여기 유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처음에는 실근의 부호. 근데 기출지에서도 보긴 봤어, 니네. 실근의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자, 일단 둘 다 2차 방정식에서부터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일단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고 이때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x값 딱 풀었는데 얘들아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어. 이때 실근의 부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두 실근의 부호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거야. 뭐 별거 없어요. 부호라는 건 양수 아니면 음수지 않겠어? 그래서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내가 언급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애들이 또 쓸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더라고.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그냥 내가 하는 말 들으면 당연하지. 당연하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알았지? 당연한 말인데 그냥 한번 언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근의 부호에서는.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셋 중에 하나겠지 뭐. 부호는 양수 아니면 음수니까. 그치? 잘 봐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겠네? 맞냐, 원상아?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크거 나갔다야. 일단 중근은 두 실근 아니야? 걔 한 개야? 걔 두 개인데? 중복됐다는 말 자체가 두 개 이상한테 쓸 수 있는 건데? 중근도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 이상인 거야. 일단 두 근 있다고 했어. 두 실근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인 거야. 일단 허근은 양수, 음수 있어요? 없어요? 허수는? 없어. 일단 부호랑 자체가 실수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일단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돼.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양수겠죠. 일단 두 근의 합구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얘가 양수라는 거야.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곱은? 양수겠지. 나 지금 당연한 말 하는 거야. 양수겠죠. 두 근의 곱 양수입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지? 맞아. A분의 C가 양수다. 이거 세 개 쓴 다음에 공통범위. 그게 다야. 당연한 소리죠. 그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볼게요.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돼. 판별식 D가 어때야겠어? 그렇지. 0 이상. 두 근의 합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두 근의 곱이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얘는 양수겠지. 여기서 얘랑 지금 이거 한 끗 차이만 달라요. 잘 쓰면 돼. 셋의 공통범위까지.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 이상. 0 이상? 중근인 것도 서로 부호가 다를 수 있는 거야? 뭐야? 아니잖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반드시 어떤 근을 가져야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않겠어?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중근일 리가 없으니까. 얘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쓰는 거야. 판별식 안 써도 돼. 두 근의 합은요? 알아? 양수랑 음수랑 더하면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못 써. 못 써. 두 근의 곱은요? 이건 무조건 음수겠지. 그래서 이것만 써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괄호 안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어.
그럼 두근의 합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7이랑 3이랑 더하고 얘가 절대값 더 크잖아. 얘네들이 더한 건 분명히 마이너스 4잖아. 절대값 큰 수의 보호 따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두 근 중에 음수인근의 절대값 더 크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음수. 양수인근의 절대값 더 크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양수겠지. 근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없다면 알 수 없고요. 이해했나요? 그 실근의 보호라는 건 두근의 보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두근의 합과 판별식과 두근의 곱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알았지? 당연한 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 자 일단 근의 분리는 내가 기출지에서 한번 접했지? 응? 근의 분리는 얘들아 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단원, 학년에 상관없이 막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니네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근의 분리를 풀 때 일단 웬만하면 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요.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해야 되고 그림을 그린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일단 근의 분리가 일단 뭔지 한번 보자. 일단 근의 분리가 뭐냐면 딱 이거야. 내가 원래는 그냥 방정식을 풀 때는 실수 전체에서 풀었던 거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를 구했잖아요. 근데 근의 분리는요 딱 어떠한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럼 그 범위 안에 두근이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의 분리야. 실수 전체에서 보지 않고 근을 분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보는 범위 안에 두근이 존재해야 된다. 내가 보는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 하면 근의 분리입니다. 알았죠? 근데 일단 문제 읽었을 때 이거 근의 분리다. 이걸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눈치 못 채면 어떡해. 내가 보는 범위 안에 두근이 존재해야 된다 하면 근의 분리예요. 알겠죠? 내가 보는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근의 분리입니다. 자, 근의 분리하면요. 딱 세 가지만 쓸 거예요. 일단 내가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식으로 표현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림은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고 걔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쓰면 된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판별식, 함수값, 그렇지. 추계방정식. 딱 세 개만 쓸 거야. 그래서 근의 분리하면은 얘들아 판함축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근의 분리는 판함축입니다. 알겠죠? 근의 분리하면 판함축 3개 써서 공통범위 구할 거예요. 근의 분리 뭐 이름 까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판함축 일단 이거 판함축 쓰는 문제인데 이건 알아야 돼. 그걸 써야지 문제를 내가 범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판함축 쓸 거야. 판함축. 잘 봐. 일단 유형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네 번째,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다. 유형이 4개입니다. 자, 일단 내가 맨 처음에 그림 그리라고 했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것도 함수화해서 그려야 돼요. 대신에. 자, 두근이라는 건 얘들아, 결국 내가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교점이 일단 이렇게 나왔어.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왔어. 근데 이 교점들이 모두 P라는 애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교점보다 P가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가 이런 데 있어야 돼. 딱 이 그림을 만족해야 돼. 딱 이 그림을. 그럼 잘 봐. 이 그림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을 통해서 식으로 쓴다고 했잖아. 그린 걸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판별식이 얘들아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겠어? 같은 건요? 같아도 되죠. 두 근이면 같아도 된다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0 이상이면 돼요. 일단 얘가 이렇게 중근이어도 P보다 클 수 있는 건데 0 이상이야. 0 이상. 두 번째, 함수값 쓴다고 했잖아. 내가 이 함수를 요 아래로 블록을 내가 fx라고 할게. P가 만약에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었다면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얘들아 어때야 돼? 부호가? P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이 그림은 P가 이쪽에 있어도 지금 둘 다 만족하는 그림이 돼버리거든? 마지막 세 번째 써야 되는 게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공식이 뭐지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랑 p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커야 돼. 그래야 딱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p보다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범위를 구한 다음 다 합치면 그게 얘가 원하는 범위예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요거 봐봐요. 두 근이 이번에 모두 p보다 작대.
그럼 일단 두근이 존재하면서 모두 P보다 작은 이렇게 가장 P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겠네. 일단 두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이상. 그치? 중근도 가능해요. 두 번째, P 대입한 함수값이 어때요? 양수저에도? 세 번째, 자 여기 두 개까지는 얘랑 똑같아, 그치? 세 번째, 추계방정식이랑 P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네, 이때는 P가 더 커야지만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림 그리고 판함축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두근 사이에 P가 있어. 여기 알파, 이렇게 베타 있으면 두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존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같은 건? 안 되겠죠. 야, 중근 사이에 P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판별식은 그래서요, 쓸 필요가 없어요. 방금 한 말처럼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요. 서로 다른 두근이어야지만 두근 사이에 P라는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중근일 리가 없어. 두 번째, 함수값. P 대입한 함수값이 어때, 얘들아? 얘는 음수겠지? P 대입하면 X축보다 밑에 존재하는 Y값이 나와버리지? 세 번째,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랑 P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몰라. P가 어디 있지, 어떻게 알아?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추계방정식까지만 쓴 거고, 추계방정식 여기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여기선 요것만 쓰면 돼. 함수값만. 나머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써도 그림을 충분히 만족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때, 자, 두근이 일단 존재하고 P가 뭐 Q보다 작다면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 이상, 그치? 중근이어도 PQ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P 대입한 함수값이 어때요? 양수. Q 대입한 함수값도 양수에다 둘 다 만족해야 돼. 하나는 음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리고는 둘 다 공통범위 구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PQ가 둘 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추계방정식이 얘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P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는 작다. 이거 세 개의 공통범위 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실근의 부호라는 건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 서로 다를 때 판별식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쓰면 되고요. 근해 분리하면 세 가지 뭐 쓴다고? 판함축,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을 쓸 거라고.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만 써주시면 돼요. 판별식은 어떤지, 함수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추계방정식 큰지 작은지, 그게 다야. 알겠어? 그럼 이거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요, 모두 음수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래, 얘들아. 이거 실근의 부호네. 그치? 얘들아, 그럼 일단 두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그렇지, 0 이상이어야 되지? 판별식도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4로 먼저 날리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0 이상.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 이상. 인수분해 되면 해버리자고 말했죠? M에 관한 2차 부등식 아볼 맞습니다. 2차 한계수 양수니까요. 인수분해하면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이 0 이상. 아볼이 0 이상이래. 양쪽 값 사이값? 양쪽 값 M은 마이너스 2하고 또는 M은 4 이상. 범위 하나 얻었고, 두근이 모두 양수면 두근의 합은? 음수? 아, 두근이 모두 음수. 미안. 두근의 합 음수지. 두근의 합 구하는 근과 계수와 관계가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얘가 음수해야 되는 거 맞냐? 그러면은 2M은 2보다 커야 되고 M은 1보다 크다라고 M의 범위 또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근의 곱은요? 걔는 양수겠죠? 두근의 곱을 구하는 근과 계수와 관계가 뭐야? A분의 C. A분의 C 하면 뭐예요? 맞아, 얘는 0보다 커야 돼. 즉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합니다. 셋 다 만족하는 범위라서 조금 복잡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마이너스 1 이하 그리고 4 이상 이거랑 그 다음에 1초과 이거랑 그 다음 마이너스 5초과 요거랑 일단 하얀색과 주황색과 노란색을 다 만족해야 돼. 다 세 개 다 어디야 공통범위? 아니, 여긴 안 돼. 주황색이 없잖아. 셋 다 만족해야 된다니까. 이쪽은 보지도 마. 셋 다 만족한 범위 어디예요? 4 이상. 그렇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셋 다 만족해야 되니까 M은 4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응?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대. 얘들아, 두근이 실수 전체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된대. 이 문제 유형 뭐라고요? 근해 분리라고요, 근해 분리. 근해 분리하면 세 가지 뭐 쓴다고? 파남축을 쓸 겁니다.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근보다 1이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 맞아요? 일단 판별식부터 써야지. 일단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이상. 판별식부터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 4, 4 날리면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 이상.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 k관에서 압을 맞습니다. 이차함계수 양수니까요. 1이니까요. 인수분해 되면 하기로 했죠? 인수분해 뭘로 돼? 그렇지. 아볼이 0 이상 양쪽 값 사이값. 양쪽 값 k는 마이너스 2하거나 또는 k는 1 이상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별 썼으면 두 번째가 뭐야? 함수값. 1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요? 양수. 1 넣어 저 식에다가.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3k. k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 얻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추계방정식 얼마 나와요? k 나오구나. 그치? k는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겠네. 셋 다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범위 또 한 번 그려. 자, 마이너스 2 이하거나 또는 1 이상 이거랑 그 다음에 1 미만 이거랑 그 다음에 또 1 미만 이거 똑같네. 하얀색, 초록색, 핑크색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 그렇지. k는 마이너스 2야. 됐어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일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이 4차 방정식 이네 풀려면 어떻게 풀어? 보기차식인 거 알겠어? 보기차식이 어떻게 풀어? x제곱을 t로 먼저 치환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서 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라지 x로 치환할게요 그냥. 그러면 식이요.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 내가 이때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진짜 실근을 구하려면 다시 치환한 걸 돌려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x제곱이 알파가 되는 것과 x제곱이 베타가 되는 거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애초에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달라야 되지 않겠어? 중근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돼. 2차 방정식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애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알파랑 베타 다른 값이어야 되니까. 그래야 서로 다 다르겠지. 4개가. 그지? 판별식부터 쓸게 강호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돼. 인수분해 되나요? 네, 뭘로 되죠? m 플러스 6m 마이너스가 0보다 커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m은 2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얻었고 그 다음 서로 다른 4개 근 나온다는 거 알겠는데 내 실근이어야 된다면서. 일단 내 실근이라면 알파랑 베타는 또 어때야 돼? 제곱수 아니? 실수인 게 꼭 제곱수일 필요는 없는데. x제곱이 3이 돼도 뿔마 루트 3 다 실수인데. 실근으로 나오려면 어때야 되지? 음수가 아니에요. 맞아. 둘 다 양수여야 돼. 둘 다. 하나라도 0이 되잖아? 둘 다 서로 다른 두 근인 거니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잖아?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실근이 안 나와버려. 둘 다 양수여야 돼. 이거 실근의 부호다? 이거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일단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합 구하는 근과 개수의 관계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이겠죠? 얘가 양수여야 돼. 즉 m은 0보다 작아야 돼.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곱은요? 걔도 양수겠죠? 두 근의 곱이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 m 플러스 3. 얘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m은 3보다 작아야 돼. 알겠어? 실근의 부호에서 조금 응용해 놓은 거야. 4차 방정식으로다가. 서로 다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등호 붙이면 안 돼. 원래 실근의 부호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땐 등호 넣었잖아. 근데 얘는 서로 달라야 돼서 등호 빼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3개 공통범위 구할게요. 마이너스 6 미만 또는 2 초과. 그리고 0 미만. 그리고
그리고 3 미만.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알지? 공통범위 뭐야? 마이너스 6B. 그렇지. 이쪽 안 돼, 얘들아. 노란색 없어. m은 마이너스 6 미만. 요게 m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남은 시간 5분 남았는데 좀 숙제를 합시다.